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토론회를 한 이야기부터 잠깐만 해볼게요. 이렇게 풀어봐야 돼. 여기 지금 그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이요. 계엄의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이 없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얘네들이잖아. 계엄은 반대하지만 윤석열 탄핵은 반대야 이런 식의 논리로 빠져나갔지만 사실 그러면 계엄 이코르 내란인데 내란을 일으킨 자를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는 이걸 변증법이라고 하나 연역법이라고 하나 개소리라고. 그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 반대한 것은 내란 동조가 되는 상황이었던데다가 얘네들 윤석열 관저 들락거리고 메신저 내고 그리고 윤석열 관련한 탄핵 반대 집회 같은데 막 대거 나가고 하면서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 윤석열 내란을 찬성했다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뭐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뭐 비대위 이런 차원에서 반성한다고 얘기가 나와도 아무 의미 없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 기대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외부 전문가도 불러놓고 야 너희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해줘. 그런 뜻으로 불렀는데 그 전문가들이 야 너희들이야말로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잖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 지나 생각해 보면 어차피 탄핵되고 정권 바뀔 걸 알았더라면 그때 일단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그렇죠. 네.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박근혜 탄핵 효과를 본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 그렇게 해서 당이 망가지더라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기억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게 만드는 역사의 반역사적인 짓거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두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내란 동조 정당, 정당 해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불참 의원 명단. 국민의힘 90명입니다. 다 읽어드리기도 벅차요. 그렇죠. 시간 아까워서 그냥 버시기 다 있다는 거죠. 거의 다 있는 거고 개혁신당 2마리도 있습니다. 보기 좋기 제일 마지막에 이준석 있네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한덕수하고 김문수 단일화 사건. 이게 또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비민주 정당인 거잖아요. 당내 공당이 민주주의를, 후보를 뽑았는데 한덕수를 몰고 가려고 했던 거. 홍준표가 지금 후보 교체 의원들 80명의 공범이다. 정당 해상은 보복이 아닌 법치다. 홍준표가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홀로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저 얘기 안 해 지금. 그러니까 정당 해산한 이후에 내가 대장 한번 대해볼게 이런 뜻을 계속 내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진짜 너무 미스테리예요. 왜 한덕수여야만 했던가? 맞아. 그 부분은 한덕수가 밝혀내야 돼요. 후보가 됐다면은 네. 사실 뭐가 달라지는 건가?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 진짜 미스터리죠.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사면해주는 것까지 가는 시나리오일 거다. 그러면은 그 이재명 암살 그 썰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덕수가 후보가 됐다면은 이재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아니 정상적으로 선거를 했으면 후보가 한덕수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근데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한덕수가 돼야 되는 건 한덕수가 된다면은 이재명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밝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지금 총리 인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하게 해야 될 민생 때문에 사실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등이 약간 시선이 좀 약간 벗어나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할게.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어. 네. 그거는 이제 저 국무총리 제청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했고요. 근데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 그 국민의힘이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청문 보고서 보고서 채택하는 채택 거. 불발됐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청문회라고 하는 건 여론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문회 하기 전에 조국 장관 패가지고 패임 만들어버리는 그런 스킬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요한 아젠다 속에는 김민석을 만약에 끌어내릴 수 있다면 초반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검찰 해체를 막고 막는 거. 네.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결국 정당 해산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국무총리를 끌어내려서 여론이 나빠져.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지들 생각에는 30, 40%로 주저앉으면 더 이상 개혁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일단 논리가 말도 안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패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이 노리는 거다. 그러니까 괴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김민석을 때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건 검찰 해체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때의 그 방법론대로 정당 쪽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다시 대선 끝나고 합치는 방식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똑같이 졌겠지만 정당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그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진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이게 재판이 굉장히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 윤석열은 죽더라도. 근데 박근혜 때 한번 고생한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당 쪼개지 말자.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맞지? 당 자체가 지워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 내란 묻어가지고 약간 주홍 글씨처럼 이마에 새겨져 있는 거야 애들은.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내각이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진영을 갖춰버리면 네. 이런 그냥 빼박인 거예요. 네. 외부에서 지금 홍준표까지 돕고 있잖아. 정당 예산 법치려잖아.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지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청문 위원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위원장이 야당 국민의힘 이종배입니다. 그리고 간사가 민주당의 김현 그리고 국민의힘의 배준영이고 그러니까 저 빨간색이 국민의힘인데 다 합쳐봐야 5명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8명인가 7명인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7명의 네. 조국 혁신당 한 명. 방문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청문회를 하게 되면 사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런 속된 표현 있잖아요. 그냥 똥을 찌푸리는 거야.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여론전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 명 있네요. 쓰레기 한 명. 네. 지금 보니까. 그중에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주진우 아니겠습니까? 네. 뭐냐면 어제 찌라시 돌았던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어. 국민의힘 어차피 김민석 될 건데 네. 조심조심 가자 하는데 주진우만 나서 있는 거니까 나를 따르라 했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 벌겨벗겨지고 있어 지금. 지가 스스로 지금 빤스를 내리고 있죠. 내가 주진우가 이렇게 너무 더러운 놈이다 하면서. 독보적이니까 곽규택이 엄청 평범해 보이네요. 맞아, 진짜 그래요. 요즘 너무 주진우가 독보적으로 앞서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 배준영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정당 맞습니까?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맞습니다. 바로 그 배준영이고 모자라. 박규택인 매력 보셨지만 법사위에서 지금 네. 모자란 짓 했다. 방산 쪽에 급이 안 되니까 벗어요. 또 김희정이는 저 박근혜 때 아마 여가부 장관 했던. 네, 네. 그러니까 화력 이런 거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진우만 나서가지고 뭐 청문위원이 많은 것도 아니 5명밖에 없어요. 그중에 주진우만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근데 오히려 지금 주진우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주진우 의혹이 너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좀 몇 대 맞으니까 좀 조용해졌다가 다시 튀어 올랐다가 뭐 네. 이런 식입니다. 방송에서 뭐 할 만큼 깔끔한 얘기가 아니라서 음. 그렇지만 주진우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아.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저희가 다 다음에 취재 별도로 중에 공개 방송 한번 합시다. 진짜. 주진우 특집 해가지고. 네. 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좀 안다는 나도 잘 몰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예를 들어서 정치 활동을 못 하고 있을 때 주로 공부했던 게 아니 솔직히 말 칭화대 박사도 아니고 석사에 대해서 너 이거 제대로 딴 거 맞아?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출입국 기록을 봤는데 진짜 반성했습니다. 아, 저는 네. 저거 보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한테 실망했습니다. 네. 진짜 인간적으로 저러면 안 돼.
아 너무 거리감 느껴. 스트레스를 공부로 푸는 사람. 진짜. 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거나 네. 국제 변호사를 따거나 미국 변호사를 따거나 이런 것들이 노력의 결과물인데 네. 그냥 마치 지금의 어떤 현재 위치를 기다린 것 같은 네. 준비해온 사람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너 뭐 저기 갔다 와가지고 뭐 한국의 정치 일정 생각하면 저거 그냥 가라로 딴 것 같은데 딱 보여준 거잖아요. 사실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학교 다니라고 해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난 안 해요. 네.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중국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다녔다는 네. 거는 이거는 의지인 그러니까 거예요. 거리 시간만 따지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나, 음. 서울에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나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저렇게 했다는 건 사실 이제 상상하기 어렵죠. 대학교 앞에 숙소를 얻는데 그 숙소가 굉장히 좀 질 낮은 네. 제일 싼 곳으로 간판만 얻어가지고. 호텔인 아, 사실상 아, 여관. 아. 그랬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김민석 후보자에 관련해서 검찰만 알 수 있는 어떤 내밀한 것들이 그것도 가짜 뉴스인데 네. 검찰 나쁜 새끼들인 건 어떤 뭐냐면 놈이죠 정말. 네. 이거 분명히 아무 죄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검찰 해체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네, 네. 초반에 김민석 끌어내리고 양아치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정부 지지율 떨어뜨린 다음에 그 여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는 수작이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 해체 막아야 되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해체를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가짜 뉴스라는 걸 아는 거를 누구한테가 툭 던져. 요거 김민석이잖아. 스폰서 노인들이 있었는데 김민석한테 돈 주고 나서 자살해 버렸어. 유서에 나와 있어. 이건 누가 봐도 검찰만이 알 수 있는 자료면 검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노인 부부가 자살했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명백하게 무혐의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민석 후보자의 그러니까 보좌진이 그 노인들하고 김민석 당시 의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녹음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아,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찰에 소환 받았을 때 바로 그 녹취록 내고 바로 그냥 무혐의 살아남은 거죠. 네. 처리된 그러니까 그 거예요. 녹취록에 김민석 지금 후보자한테 돈을 안 줬다는 예. 게 명백하게 예, 들어있는 예. 거야. 근데 그걸 지금 검찰이 다시 흘리고 예.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다시 보도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 검찰도 알고 조선일보도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흠집을 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응 이읒 치읓 만들어서 네. 국민적으로 여론을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좌절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초반부터 폭망하는 구조로 지금 기획된 네, 거다라고 네. 보는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오늘도 찌라시 많이 돌았는데 우검회가 등장합니다. 우검회. 그 우검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기업들이 막 그 대선 주자 양쪽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회창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막 그 정치 자금을 막 주기 시작했던 거를 나중에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수사를 합니다. 그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안대희예요. 안 돼.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수부 뭐 1부, 2부가 붙어가지고 수사를 해요. 그때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의 총대장이 안대희고 나중에 여담이긴 한데요. 안대희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말이죠. 안대희를 대법관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했대. 그때 처벌받았던 사람이 안희정, 이광재 이런 사람. 사실 그때 관행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처벌하지 않을 건데 관행으로 처벌했던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안대희가 나중에 대법관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안대희가 대장 그리고 뭐 저 김수남도 있고 많아. 이번에 논란이 된 조은석도 있고 거기다가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만한 얼굴들이 있죠. 여기 보면 윤석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맨 왼쪽에 밑에 있는 애. 까만 옷. 까만 옷. 네. 그리고 윤석열 옆에 한동훈이 있죠. 한동훈이가 얘네들이 이 사건, 그러니까 그 수사가 안대희 그 수사가 끝나고 나서 야야 우리 그냥 헤어지면 안 돼.
라고 자기들끼리 사조직을 만든 거야. 네. 이게 지금 그리고 나서 저 위에 보면은 조은석도 있고 이완규도 있고 이완규는 그때도 대머리였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직 만들어가지고 같이 등산 다니고 룸사롱 다니고 그건 정확히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놈들이 뭐 부산저축은행 수사 같은 것까지 다 맞아요. 개입해가지고 다 해먹는 그냥 거예요. 해먹었던 네, 맞습니다. 이걸 우검회라고 하는데 막상 얘네들이 이제 우검회라고 하는 사조직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수사하게 된 사건이 김희석이에요. 아. 정치자금법을 네. 지금 그 한동훈 바로 위에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안대입니다. 안대희. 네. 안대희가 나중에는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굉장히 그 마지막까지 자리를 이렇게 하마평 계속 돌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계속 뒤에서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반대했던 분들이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조은석은 우검이다. 네, 조은석도 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한결같이 가지는 않고요. 일부는 윤석열이가 이제 뜨기 시작하고 그 시점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실 중간 보스였기 때문에 뜨기 시작하는 시점에 윤석열 스타일이 싫어갖고 떠난 사람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고검장 출신들 다시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보다 선배입니다. 윤석열이 총장 되고 나서 선배들 대부분 고검장으로 갔다 떠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문제는 저 우검회가 본격적으로 만대희 중수부장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 대선자금 수사했던 자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 헤어지지 말자. 어디를 가더라도 뭐 도원결의 같은 거 하자고 네. 계속 만났던 조직인데 얘네들이 사실 이게 실체화되고 나서 제일 먼저 수사했던 사건이 김민석 사건이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저 사진을 통해서 음. 검사들이 진짜 평소에 징글징글하게 운동을 안 한다는 게 너무 확 티가 나요. 왜? 제대로 복장을 갖춰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게 2008년 아. 국사봉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충남 예. 충남 국사군요. 아, 네. 향적산. 국사봉이 저 서울에도 있지 않아요? 많죠. 청계산에도 있죠. 네. 아니 네. 국사봉이 동작구에도 있어. 동작도에 동네마다 동작구에도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동네마다 산이 많이 있는 것 있으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향적산. 여러분들의 일부 분들이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 언론이 떠들면 뭐가 있나 본데 넘어가지 말자고 내가 이재명 대표가 한참 뭐 대장동 이야기 나올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심이 없어. 이재명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뭐저 찌라시로도 안 나온 무슨 약간 썰이 돌길래 그거를 이렇게 저 후보자한테 내가 잠깐 툭 던졌더니 후보자 답이 하하하. 하하하 저 술 안 마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술집 뭐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누머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나서 저런 정치자금대로 거의 아작나가지고요. 정치활동 금지되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후로 20년 동안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사인간 채무 있잖아요. 사인간 채무가 발생했던 그 시점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돈들을 정치자금법으로 뭐 규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 그거라니까. 예. 네. 노회찬 의원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치를 했으면 뭐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그 논리도 아니고 정치 한 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의 금전 관계가 다 정치 자금입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사이인 간에도 그런 게 있어. 심정 같아서는 나는 좀 여유가 있는데 저 친구 보통 우리 같은 사이에 얘네들이 이해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쟤네들은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 일리 없다. 공짜일 리 네.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털었는데 그 과정들을 사실 해치고 나와서 보니까 결과는 어머니, 부인, 본인 합쳐서 재산 2억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막 10몇 년 동안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근데 그 사이에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했다. 네. 변호사 따고 중국 네. 칭화되면요. 중국의 최고의 대학 최고 아닙니까? 대학. 시진핑 동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해서 지금이 와서 빛을 보는 겁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준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신뢰가 두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청와대 나왔는데 친중이라고 공격을 안 하는지
그 말은 쏙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런 그건 것도. 쏙 네. 들어가요. 이게 시진핑하고 동문이라니까 또 그 말은 또 못하지. 자, 지금 저 의혹을 잠깐만 한 10개 있다 그러고 막 4대 의혹 한 데 있잖아요. 허위 차용증 및 후원금 의혹. 네,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니들이 하는 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는 거. 허위 차용증이래. 허위 차용증이란 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그 기자를 기자회견에. 다시 뒤돌아보면서 네, 네. 허위 차용증 아니라고 확인하라고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건이고 허위 그렇죠. 아닙니다. 네. 채무를 순서대로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 본인이 저 우검회 같은데 당한 사람인데 그거 안 했을까 봐요. 그리고 숨기려면 차용증을 안 쓰면 되지 누가 그렇죠. 허위로 씁니까 그거를. 그리고 지금 저 국회 법안 발의했던 거 아들의 미 코넬대 입학 관련 의혹 이야기했는데 답은 이거예요. 필요한 법안이라 발의했고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적 없다. 그럼 되지. 있잖아. 한동훈 딸은요. 네. 한동훈 딸은 그 봉사활동을 미리 가서 했어. 미래 봉사 미래 활동까지 봉사 다 활동이잖아. 체크돼 있었죠. 그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슈퍼히어로 누구죠? 심우정 딸은 안 그렇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에 중국清华대 편법 석사 의혹. 그러니까 요거는 야야 너 그냥 학교도 안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가라로 그냥 석사만 따온 거 아니냐?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너 석사 있는 거 맞아? 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야 나 그 석사 받으러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출입국 기록을 그냥 깠잖아요. 그다음에 현 배우자 부당 소득 공제 재산 축소 신고. 내가 이 사람한테 열받는 게 이 양반들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2022년 150만 원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았지만 배우자 이모 씨는 연 1,800만 원대 소득 신고했. 누가 보면 아마 이게 예를 들면 200억대 1,800억 그때인 줄 알겠다. 봐봐. 이 씨는 배우자 이 씨는 전남 구례군 2,400만 원 상당 토지를 1,200만 원을 신고했다. 이보세요. 한덕수가 신고한 그게 사실은 시가가 한 100억 좀 나간다 그러지. 네. 지금 주진우가 울산에 지금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그 땅에는 유흥업소가 지금 유흥업소가, 운영 중입니다. 네. 저 공시지가를 하면 저렇게 돼. 네,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지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런 거지. 여기 김민석 흠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진짜 너무 치졸하고 웃기는 게 또 이제 극우 유튜브 쪽에서 뭐 배우자의 카페에서 교회에 빵을 공급했다. 씨, 그럼 돈을 공급한 것도 아니고 카페에서 빵 좀 교회. 돈 속에다가 만 원짜리 한 장 줬나 보지. 진짜 이게 이런 150만 원 배우자 소득 공제 차라리 150억이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자도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김민석의 그 전부인과 지금 현재 결혼하신 분 두 명 다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김민석이라고 생각해봐요. 남이니까 김민석이 훌륭한 거예요. 생각해봐. 아, 좀 해봤나? 김민석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봐. 진짜 속 디비지는 거예요. 설득돼. 그러니까 둘 다 진짜 그 전 부인과 지금 현 부인 둘 다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설득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논리. 여러분들 그 저 검색 쉽게 하면요. 김민석 의원 코로나 때 선거운동하면서 같이 영등포 일대를 맞아요. 네, 코로나 네. 소독하고 다니던 맞습니다. 바로 그 부인이신데요. 김민석 후보가 다니는 교회가 저 끝머리에 있는 신길교회예요. 신길교회 김민석 후보자 사모가 새로 재원한 사모가 작게 빵집을 열어갖고 거기다 납품했다는 거 그거를 흠을 잡아요. 에라이 샹놈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주진우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야 도둑질을 우리만 하는 거야. 네가 하면 안 돼 이거잖아 지금. 근데 도둑질도 아닌데. 국민의힘 같았으면 그 교회를 샀겠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니 그 신길교회가 그 무슨 국가기관인 줄 알아. 아. 야 교회에서 뭐 그런 거 할 때 거기 가면 신길교회 1층에 카페가 있어요. 큰 카페야. 예, 예. 거기서 파는 빵을 납품을 했다고. 그거를 무슨 무복이니 많이 이런. 그 카페도 아니고. 자 봐봐요. 봐봐봐. 연 1,800만 원대 소득 신고. 한 달이 얼마야? 한 달이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정도네. 카페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카페.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 카페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돈줄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지금 누구는 국책 사업인 고속도로 정점을 받고 마약 그렇지. 밀수까지 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요 신자들하고 하는 거다. 네. 얘들이 뭘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불교 신자인데 뭘 주냐? 아나 씨. 그렇죠. 그것도 듣고 보니 이상하네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똥 찌크르는 건데 이게 우검에 우직한 검사들의 뭐 소먹으로 다니는 모임 아니에요? 그렇지. 소고기 처먹으러 다니는 먹는 검사들의 그래. 저 특수활동비로 소고기 먹는 검사들. 손껍질 벗기는 검사들의 모임.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거나 내가 지난주에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저쪽 세력한테 세게 말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강하게 찍어 눌렀던 사람이잖아. 계엄 국면에서도. 계엄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쪽의 비호감도가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 양반은 똑똑한 사람이야. 돈 욕심 없는 사람이야. 돈 욕심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막 뇌물성 정치 자금 받고 그냥 그렇죠. 정치생 이미 끝났을 거예요. 네. 국회로 돌아오는데 10몇 년 걸렸잖아요. 16년이가 걸렸어. 네. 그런 사람을 저런 식으로 흠집 내게 하는 거는 그냥 본인들의 정당 해상과 검찰 해체가 두렵기 때문이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주도한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김민석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까 돈 번 사람 스포츠 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레이트 심님 살맛 나는 세상 이재명 대통령 만만세 하셨고요. 야전맨님 에거 나도 채움 항상 응원합니다. 지난 윤 정권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새날에서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틀 DJ님 주가 올랐다고 슈퍼챗 쏘라는 푸나님 말씀에 조금 찔립니다. 코스피 올라가니까 어여쁜 마차님 얼굴도 좋아지는군요. 푸나님 저녁 식사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호 헬레나님 주진우 총리 청문회 추천콜 주진우 가족이 얼마큼 세상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우리도 좀 압시다. 주진우를 총리로 추천하라는 거야. 남 털어보게. 주진우를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잖아요. 더 많이 그런 얘기 있어, 나옵니다. 지금. 그것도 말 되네. 네. 추천하고 낭만시키면 되네. 추천해서 정문에 걸쳐서 낭만시켜. 예수님 부처님처럼 살아왔으면 인정할게요. 참고로 전 신이 아니므로 세상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요. 유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맛집을 갔더니 되게 음식이 맛있어. 그럼 식당 하나 차리는 스킬러, 클럽 차리는 그 정도 돼야지.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예요. 자 다음에 유덕민님 고맙습니다. 구자 형님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해산해야 할 국힘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랄 이연병들하고 있네요. 빨리 좀 해산시킵시다 하셨는데 민주주의가 그래서 어려운 거긴 한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진짜요? 네. 자 이재명 매직 보셨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해결돼 있을 거야. 기대하십시오.